야구장 티켓 거기 있으니까 들고 내려와. 들었어. 내려가."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가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장 티켓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뚜껑이 열린 거야. 내가 분명히 가져오라 했고 네 손에 든 것도 봤는데 그걸 어떻게 놓고 오냐. 엄청 화를 냈어요. 내가 진짜 나 막 눈물 났어. 내가 막 거의 울 지경이었어요. Rise together, rise together. 함께 일어나자. 오늘 제목은 ADHD 오해와 진실입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잖아요. 주의력 deficit은 부족하다는 뜻. 과잉 hyperactivity disorder. 그 말 그대로의 진단 기준이 나오는데 이거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과잉 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진단 기준 이러면 쫙 그냥 다 나와요. 이거는 그냥 퍼블릭하게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막 설명 안 해도 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보시고 싶은 분은 이 화면 캡처해놨다가 자기가 몇 개나 들어가나 주의력 산만하고 주의 집중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과잉 행동하고 충동성은 같이 가요. 과잉 행동, 충동성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고 말이 많고 막 부산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죠. 여기 보면은 요거 성인 ADHD 자가 진단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1, 2, 3, 4, 5, 6에서 가끔씩 그렇다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쪽이 많이 나오면 4개 이상 나오면은 이제 두 번째 요 페이지를 보면은 얼마나 자기가 있는가. 자, 이거는 나중에 캡처해서 혼자 보세요. 주의력 결핍, hyperactivity, impulsivity 이게 2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 2개 다 9가지씩 심텀이 있어요. 이제 애들 이제 진단할 때 어른 진단도 똑같이 하긴 해요. 그 중에 애들이면 9개 중에 6개가 있어야 주의력 결핍이 되고 9개 중에 6개 이상 있어야 과잉 행동이 돼요. 근데 주의력 결핍만 있는 애들도 있고 과잉 행동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2개 다 있으면 함께 있는 거고. 특히 어른은 과잉 행동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과잉 행동은 좀 있었고 risk taking 위험을 잘 모르고 합니다. ADHD가 발달상 뇌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 달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증상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ADHD가 있으면서 딴 거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ADHD가 온다고 우울이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니고 ADHD가 있다고 우울은 없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이게 다 따로지만 다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얘들은 그런 애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신과 질환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 있다고 얘가 없는 건 아니고 만나면 안 되는 것들은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음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재 보험을 올렸다 그랬죠. 화재 보험을 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된다. 뭔가 깔끔하게 정리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잘못 조금 이해하시면 이 hoarding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hoarding은 뭐냐면은 너무 많은 것을 갖다 놔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그렇고 이렇게 뭐 찢어지고 깨지고 멍들고 이건 그냥 일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좀 뭐라 해서 가르치면 되지. 네가 좀 잘해 보면 되잖아. 이렇게. ADHD는 그냥 지어낸 사람들이 지어낸 이렇게 생각하는. 애 좀 뭐라 해가 잘 가르쳐 봐. 숙제 좀 하게 해. 뭐 이렇게. 근데 진실은 ADHD 뇌가 생물학적으로 다르다. 전전두 피질, prefrontal cortex, 그다음에 basal ganglia, 기저핵, 그다음에 cerebellum vermis, 그 손해. 이렇게 3군데 정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자. 요 3군데가 좀 작고 기능이 다르다. 보통 아이들이 하는 기능과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prefrontal cortex, 전전두 피질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제일 나중에까지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후기, 20대 중반까지 계속 성장하는 게 이거 마지막에 성장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청소년은 덜 됐다, 덜 익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보면 1번 수행 능력. 나를 고등동물로 어른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미래를 위한 조직적인 계획. 2번째, 행동 억제. 지금 이걸 먹고 싶은데 안 먹는다. 쟤를 밀치고 저걸 내가 갖고 오고 싶은데 안 한다. 이런 고등동물이 할 수 있는 행동 억제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감정 조절. 2살짜리는 뒤집어 엎어지잖아. 배고프면. 이제 좀 큰 아이들은 배고파도 감정을 조절하면서 집어 던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전전두 피질이 기능했을 때
근데 이게 원래 애들도 잘 안 되고 청소년은 조금 더 낫지만 잘 안 되고 이제 거의 이제 어른 돼야 되는데 이 ADHD 아이들은 이 부분이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느리게 갈 수 있다. 기대치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요 부분이 늦을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오해. ADHD는 의지박약이다. 진실은 도파민 회로와 보상 체계가 달라서 도파민이 별로 안 나와.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모든 분들도 도파민이 그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숙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파민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각을 하고 배우고 감정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동기를 내주고 왜냐하면 상을 받을 것 같은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움직임. 도파민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파민이 어떠냐면 기저에 깔려있어. 뭐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 할 때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를 상을 줘도 팍 올라가기도 해요. 숙제를 하고 딱 칭찬을 줬을 때 도파민이 딱 올라가요. 근데 얘들이 이제 알잖아. 숙제를 하면 엄마가 칭찬을 해준다. 아니면 뭐 떡볶이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왜 되냐면 숙제를 하러 들어갈 때 이미 도파민이 올라가요. 예상 그 보상이 올 거라는 예상을 했을 때 도파민이 올라가. 위에 초록색 이게 보통이에요. 숙제해라 했을 때 숙제하면 떡볶이 만들어주겠네. 숙제하면 뭐가 일어나지 하면서 예상을 하고 도파민이 확 올라가니까 그 도파민이 올라가는 게 움직임과 동기가 된다 그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지겨워도 숙제를 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숙제를 하면 성적도 잘 나올 거고 대학교도 괜찮은데 갈 수 있고 엄마 아빠 선생님이 좋아하고 이거에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도파민이 올라가니까 몸이 움직여지고 시작이 되고 동기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달라서 얘들은 도파민이 안 나와. 억지로 막 엄마가 막 끌고 시켰던데 어쨌든 했어. 그래서 이제 보상을 직접 받으면 그때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예상이 잘 안 돼. 보통 도파민 한 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좀 낮아. 보통 도파민도 낮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예상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겠지 할 때 올라오는 거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의지박약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도파민이 이만큼 안 나오면 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HD는 노력 부족이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자, 진실. ADHD의 경우 노력을 해도 집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멍 때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요 gray area 있죠. 요 gray area가 멍 때릴 때 활성화됩니다. 싹싹싹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싹싹 돌아가요. 그거를 기본 모드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은 일할 때는 파랑 빨강이 올라가고 그레이가 떨어져요. 이제 요렇게 시소. 이 같이 이렇게 아니고 그죠? 멍 때리는 데는 멍 때릴 때만 하고 일할 때는 이렇게. 이게 잘 돼요. 근데 우리 ADHD 애들은 일을 하잖아요. 그레이가 안 꺼져요. 그레이도 같이 있는 거야. 이 그레이 멍 때릴 때 모드가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다 멍 때릴 때 어찌참 내가 걔한테 그거 얘기하니까 걔가 좀 기분 나빠 보이던데? 아유 안 그럴 걸 그랬나? 뭐 이러고 그럼 내일 가서 내가 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그 게임이 거기서 끝났는데 내가 거기서 요 탁 뛰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떼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집중 안 해? 딴 생각 하지 마. 게임을 지금 왜 생각해? 그게 아니고 보통 아이들이 꺼질 때 이게 안 꺼져.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컴퓨터에 뭐 하려고 켰는데 옆에 창이 있잖아. 한 20개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력이 안 되고 산만하죠. 뭐 딴 생각에 금방 이렇게 생각이 딴 데로 갑니다. 이 창도 생각나고 저 창도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sociative thinking이라고 연상사고라고 합니다. 보통 애들한테 얘들아 은행나무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적어봐. 이러면 이제 애들이 가을, 노란 낙엽, 가로수, 조경, 나무 적을 수 있죠. 근데 ADHD 있는 애들한테 은행나무라 하면 생각이 뭐 나니 하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로수 그런 것도 다 하고 노란색 뭐 단풍 뭐 그런 것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농협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은행나무니까 그 농협 뭐 신한은행 이러다가 거기서 또 더가 은행 강도 은행이니까 강도가 생각났어. 은행 강도? 은행 강도 그러니까 오션스 11이 생각났어. 영화가 은행 강도잖아요. 오션스 11 하니까 브래드 피트가 나왔어. 근데 브래드 피트가 제니퍼 아니스턴이랑 결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렌즈가 생각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그런 생각이 보통은 도움이 안 돼. 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노? 얘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도 못한 뭔가 연결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DHD 집중의 양면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집중의 양면인데 집중이라는 게 수학 숙제 5개 할 때 필요한 집중이 있죠. 그게 top-down attention.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야, 딴 거 다 끄고 자 여기다 집중해.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잘하면 이제 열심히 앉아서 공부 잘하겠죠. 그 다음에 bottom-up attention이 아주 중요해요. 공부를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 그러면은 얼른 봐서 뭔지 봐야 되잖아. 그게 bottom-up attention.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봐요. 집중해서 우리가 막 고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bottom-up attention이 자꾸 있으면 안 돼. 소리 나도 절로 보고 뭐 강아지가 울어도 절로 가고 뭐 텔레비전 뭐 하면 하고 막 폰에 삥 하면 들어가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ADHD 아이들은 top-down attention은 약하고 bottom-up 그거는 또 되게 세.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새가 하나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위로 날아갔지 이렇게 저 위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한 새인데 이게 새가 좀 특이하게 크고 뭐 하여튼 특이한 내가 봤을 때 제가 그 새를 보는 동안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걸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천히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느라 이제 운전하는 건 까먹었어. 진짜 저는 운전한다는 그 자체를 그냥 까먹어요. 그다음 새를 봐요. 그러면 내 차가 좀 천천히 간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 차가 박았어. 게임이 나오거나 뭐 지 좋아하는 거 나오면 막 이빨 집중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두 가지 약간 다른 집중이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뭐 삐뱅 뭐 소리가 났거나 화면이 뭐가 팍 지나갔다 만약에 그러면 진짜 저는 말을 하는 중간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까먹고 텔레비전을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은 답답해 죽겠는 거 말을 애가 하다가 어떻게 말을 사람이 하다가 멈출 수가 있냐. 이제 한 번은 야구장 가는 처음 야구장 간 때였어요. 야구장 티켓 거기 있으니까 들고 내려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어 그거를. 들었어 내려가. 그러면 이제 계단이 있잖아. 계단만 내려오면 돼. 근데 계단 내려오다가 계단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뭐 죽느라고 얘를 낳은 거야.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가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장 티켓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뚜껑이 열린 거야. 내가 분명히 너 가져오라 했고 네 손에 든 것도 봤는데 그걸 어떻게 놓고 오냐. 이제 그때 엄청 화를 냈어요. 내가 진짜 나 막 눈물 났어. 내가 막 거의 울 지경이었어. 그 정도로 화를 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하다가 하이잭. 그러니까 비행기가 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납치가 돼. 그거를 자기 눈으로 이미 많이 봤어. 그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자, 5의 4. ADHD는 게으른 것이다. 자, 게으른 걸까요? 게을러 보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진실은 ADHD의 경우 하고자 하고 그걸 마치고자 하여도 기억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 못 마친다. 여러분 작동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를 거야 아마. 시험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랑 작동 기억이랑 또 달라요. 작동 기억에 대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께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3의 5승을 할 건데 3의 5승? 5승이 이제 5번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3의 5승이잖아요. 이거를 적으면 안 돼. 적지 말고 해보세요. 머리에서 해보세요. 그게 작업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갑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숫자 6개를 알려드릴 텐데 그 6개를 들으시고 적으면 안 돼. 그리고 말로 해도 안 돼요. 말로 해도. 그냥 머리. 6개를 들으신 다음에 외워서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59, 12, 6, 23, 74. 5개만 합시다. 6개 너무 길다. 자, 요거를 다 외워서 작은 순에서 큰 순서대로 숫자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Yeah, working memory, 작동 기억이라고도 하고 작업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작동 기억이에요. 뭔가 기억을 거기다가 놔두고 걔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어요. 한 개 더 해볼까? 제가 단어를 6개 줄 건데 그거를 또 쓰면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머리에만 한 다음에 가나다 순을 정리해 보세요. 자, 얼룩말, 선생님, 단풍, 공무원, 태권도, 제비. 이거를 할 때 아주 쉽진 않잖아. 그죠? 집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머리 안에 놔두고 이게 꼭 적을 때 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 그걸 해야 되잖아.
그게 작동 기억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안 되냐면 제가 우리 엄마가 이제 집이 여기 있으면 한 5분 걸어가면 슈퍼가 있잖아, 한국은. 그러면 엄마가 콩나물하고 뭐 참기름을 사오고 오는 길에 세탁소에 들려라 뭐 이런 말 했다 치잖아요. 가면서 그 콩나물, 두부 뭐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그 5분 동안. 왜냐면 그 사이에 얼마나 뭐 딴 게 많겠어요. 이게 안 돼. 그래서 그 심부름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이걸 2개를 갖고 오라 했는데 갈 때까지 기억을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working memory라는 게 이 머리 안에 화이트보드 한 개 놔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다 머리 안에 화이트보드에다가 쓴 거야. 얼룩말, 제비가 일로 오고 얼룩말이 여기로 가고 태권도가 제일 뒤로 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모장이 있단 말이에요. 화이트보드가. 근데 보통 사람은 한 요만한 게 있어요. 이 그림 보세요. 보통 사람은 이만한 게 있어요. 머리 안에. ADHD가 있으신 분은 이게 이제 진짜 째면하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손톱만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생 정도 돼가지고 엄마가 콩나물 두부 사고 뭘 하고 와라 이렇게 그거를 넣어놓을 자리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직 이걸 잘 몰라요. 자기가 그렇다는 걸. 그래서 자기 화이트보드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 근데 화이트마도 손톱만한데 그 다음에 또 뭐 한 게 오잖아. 그럼 원래 적어놨던 게 없어져. 그리고 얘들은 뭐 갑자기 막 디스트랙션 오죠. 절대로 자기 화이트보드에 넣어놓는 게 안 돼요. 그거를 코칭을 시켜줘야 돼. 아니 그 간단한 거를 못하냐? 콩나물 두부 그것도 못 사오면 웃자란 말이냐? 너는 도대체 이게 생각이 없나? 엄마 말을 뭘 무떡으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 얹어 놀락 했는데 요 손톱만한데 안 얹어지고 떨어져 부탁해. 메모하는 게 최고예요. 이거 했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걸 코칭을 해줘요. 코칭을 하고 훈련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살아. 자, 5회 5. ADHD는 심하게 계속 딴 애보다 좀 더 많이 야단을 쳐서 뜯어 고쳐서 그게 없는 애로 만들어야 된다. 진실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다양성. 빨간 애도 있고 파란 애도 노란 애도 있고 동그란 애도 있고 네모난 애도 있고 별 같은 애도 있고 세모난 애도 있다. 막머락 해가지고 너 그러면 너 이거 이번에 못하면 너 몇 대 맞는다. 이러면은 작은 화이트보드가 커집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 여기 안 보나? 막 그런다고 이게 그만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들한테 필요한 거는 수치감과 자괴감을 줘서 뜯어 고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한테 필요한 건 따로 있어. 환경을 조금 더 얘들한테 예를 들면 distraction, 이 산만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공부하는 데를 만든다거나 이야기할 때는 텔레비전을 끈다거나 그리고 많은 걸 얘기해주면 손톱 안에 안 들어가 그 화이트보드에 작은 거 한 개씩. 그 다음에 약물 치료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반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막 밀치고 때리고 뭐 이런 게 있다거나 왜냐면 애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거나 심한 부적응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해주면 반응이 상당히 빨리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행동치료 해줘야 했죠. 행동치료 특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사고를 좀 바꾸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를 난 이렇게 하면 참 할 수 있지 이런 걸로 바꿔주는 게 행동치료고 그다음 코칭 굉장히 중요한데 코칭책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 연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원래 미국 제목은 ADHD예요.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뭘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좀 별난 집안에 태어나서 그 별나다는 거에 너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런 메시지를 안 받은 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별나다는 게 뭐 어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별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 별난 애가 있으면 좀 별 같다. 그래서 도와줘서 얘가 더 잘하게 해보자.